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50일 동안 잠적했다가 잠깐 하루 나왔던 건 그건 뭐 나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정치국 회의로 부활을 했는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야밤에 했을까? 근데 사진 한 장만 달랑 나왔다고. 12월 1일 날 정치국 회의가 있었고 12월 2일 날 조선중앙 TV로 방영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2층에 집무실이 있고 3층에 회의실이 있는데 여기 조명을 다 켜놓고 있고, 당중앙위원회 본청사나 조직지도부 집무실 청사인데 김정은만 있는 업무보는 데요, 업무. 여기는 보좌관들만 다 있고, 도로에다가 전등 깔은 겁니다. 이게 밤에 방영하는 건 저 처음 봤습니다. 김종일이도 여기서 직무를 받죠. 김일성은 주석궁에서 직무를 받고. 자, 12월 1일 불 있는 데는 오지도 못하고 멀찌감치 내려요. 이거 아까 거기까지 앞에 정문에까지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어림도 없죠, 그게 차 타고. 벤주죠. 보이는 사람이 김덕훈 총리입니다. 이 불만 화난 게 아니라 여긴 들어오지도 못하고 김정은이 여기까지 올라가죠. 이 사람들은 저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 당중앙인의 총사만 불 있고 여기만 불 있고 가로등 좀 환해야 되잖아요. 그 광장이나 이런 데 환해야 되는데 새까마죠. 여기 봐요. 얼굴도 보이기 힘들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표적이 될까봐 그런다고 합니다. 불이 없어, 당중앙에 전기가 없어 먹히는 게 아니라, 이 항상 이게 불이 환하게 되면 인공위성으로 찍으면서 그 동선을 포착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을 죽이고, 이 창문에 나오시겠지만 이제 최룡에 들어가고 이제 조영원이 들어가고 임광일이 들어가고 지금 당전에 정치국 위원들 들어가죠. 자, 문제는 이 시계. 자, 들어오죠, 지금. 밤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 쭉 이렇게 앉기 전에 옆에 쭉 이렇게 서 있잖아요, 옆에. 이제 김정은이가 들어와서 앉으면 이제 옆으로 앉는데, 밤 11시에 들어오는 것부터 지금 들어오는 사람부터 찍었다는 겁니다. 왜? 밖에 지금 여기 들어와 있으면 이게 밤인지 낮인지 분간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시계를 자세히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TV로도 북한 사람이 저거 시계 잘 보이지도 않아, 시간. 이건 잘 안 보고 여기만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여기서 회의를 하면 이게 밤인지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자 김덕훈 총리가 들어오는 걸 밤에 새까만 밤인 걸 봤기 때문에 야, 이거 밤에 했구나 하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럼 이건 지금 조선중앙TV로 방영한 겁니다. 이 시계가, 내가 시계만 딱 포착해서 이거 크게 확대해서 보니까 10시 55분, 이 시계가 지금 10시 55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11시에 회의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현성월이 나옵니다. 이제 들어와가지고 안 되다. 걸어 들어와서 여기 앉았는데 갑니다. 없어요, 그 다음엔. 이 촬영에는 웃고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지금 죽을 쌍하고 하는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촬영에는 경제 아무 상관없죠. 최고상임위원장이니까. 이거 경제 책임졌는데, 자, 1개년계, 첫때 금년도 계획 완수 못했거든요. 지금 심각하다 하고 지금 이거 정말 울상한 거 맞죠, 여러분? 이거 봐요, 지금. 김정은이도 이거 배가 싹 들어가고 걸어 나오는 모습이 안 보여, 이 사람. 이 김정은, 전에 나왔던 김정은 얼굴이 많이 보는데, 이쪽에 조영원이 앉아 있고, 이 박종천이 앉아 있고, 이쪽에 최룡해, 김덕훈, 내각하고 행정, 여기는 당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기는 최룡해, 김덕훈이 이렇게 앉아 있고, 여기는 태용철이 앉아 있고. 자, 이 얼굴 주름 보세요. 주름 상당히 진하죠. 이거 말한다고 이게 주름이 생기는 겁니다. 얼굴 뭐 치켜뜨고 뭐 눈을 치켜뜬 것도 아닌데 주름이 엄청 많죠. 얼굴 상당히 작죠, 여러분. 살 많이 빠지고 왔는데 뭐 하루 사이에 빠지진 않았겠죠. 이 붓기가 뭐 내렸을 수는 있는데 삼지연 거하고는 완전히 좀 다릅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낮에 무슨 현지도 가거나 뭐 바쁜 일이 있어서 천만의 말씀이죠. 군기 잡기입니다. 오늘 밤 11시에 당전에 정치국 회의가 있으니까 기다리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다 대기시켜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비밀이 언제 셀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또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가 또 평양 상공에 뚫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알려 안 주죠. 또 날 때 호위사령부 사람들이 차를 몰고 가잖아요, 집에. 딱 집에서 차에 앉아서 올 때야 알려줍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장인이 총리 때 집에 퇴근해서 들어오면 밤에 갑자기 김정일이가 부르면 누가 옵니까? 차는 이미 가고 차가 집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당전의 정치국 위원들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부관, 운전사는 소령입니다. 대위에서 소좌, 그리고 부관은 상좌 내지 대좌. 이 정치국 위원들은 호위사령부에서 운전수도 나오고 부관도 나옵니다. 그리고 책임석이, 총리가 책임석, 속이, 우리는 비서실장,
이게 오죠. 자, 퇴근하면 이 사람들 다 집에 가죠. 차도 호위사령부로 갑니다. 그렇다가 이제 밤에 김종일이가 부른다 하면 총리가 알기 전에 누가 오냐, 먼저 차가 와요. 호위사령부에서. 그러니까 호위사령부에서 빨리 총리네 집으로 가라. 그 총리네 집에 오면 김정일이 불렀다 하면 벌써 서기가 들어오고 부관이 들어오고 운전수, 호위사령부 소좌 운전수가 들어옵니다. 딱 들어오면 소좌는 정문 앞에, 집 앞에 저 부관하고 대기하고 있고, 서기가 들어옵니다. 비서실장이 들어와서 김정은 동지께서 바르다. 그러면 그때 전화가 당주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때 도착쯤 할 때, 지금 집무실, 서기실이라고 하죠. 당주 안에 조직부 일부부장. 그때 뭐 이재강이다. 이재강이 총리 동지 지금 김정일 동지께서 지금 부르십니다. 그러면 이제 전화 받고 내려오면 서기가 벌써 와 있어요. 그때 안다는, 그때야. 정치국 위원들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가면 가든지 아니면 사무실에서 계속 있으면 운전수, 부관도 집에 퇴근 못하고 새벽 3시 밤 새우면 같이 밤 새웁니다. 여기. 내가 촬영회다. 최근에 상면에서 일을 본다. 내가 일이 많아서 언제 어느 때 부를지 모르니까 한 새벽 1시, 2시. 김덕훈 내가 총리한테 금년 6월 달에 새벽 3시에 3번 전화한 거. 그 방송에 나왔잖아요. 노동신문에. 아주 인민생활과 관련해서 하는 것처럼. 3번이나 전화 오는데 그러면 총리도 가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거든. 대체로 총리는 1시, 2시에 집에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1시, 2시 지나서 부르지 않으면, 뭐 전화도 당주 안에서 안 오면 그때 집에 퇴근하는 게 이 간부들이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어디에 있는지는 그냥 다 알죠.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저 현장여에 현지지도 황해도에 가 있는지 어디에 가 있는지 싹 압니다. 현지도도 자기 마음대로 가는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 내 총리가 나 오늘 뭐 저 광포 오리목장 간다. 내 총리가 가는 게 아니라 당중앙에 다 짜주는 각본에 의해서 이 집무실에서 짜주. 야, 총리 오늘 광포 오리목장 가라. 정치국이요, 너 오늘 촬영해. 넌 오늘 저 김학군 살림집 건설 현장 가라. 이렇게 짜서 내려보내주기 때문에 내가 뭐 총리라고 해서 공장 현지도 제가 가거나 농촌 현지도 가도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당장인의 집무실에서 다 각본을 짜주는 대로 내려간다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분에 불의에 소집하니까 어정어정 다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그게 바로 북한이거죠. 그리고 군기 잡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간부들 최령해도 그렇고 박정천이도 그렇고 다 70이 지난 사람들, 다 상당히 나이 많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김정은이가 일단 평양에 복귀했다고 하면 이 바늘방석이죠. 차라리 저 삼전에 내려가 있을 때가 훨씬 편하죠. 그러면 좀 일찍 집에도 가고. 왜? 지금 당장 부를 일은 없으니까. 뭐 백두산 삼전에서 뭐 비행기 보내서 오라고는 안 하니까요. 그게 첫 번째고, 군기 잡기용 이 로장들, 너희 지금 뭘 하는지, 나는 이렇게 밤 11시까지 일하고 있는데, 그리고 불러드리고. 다른 하나는 깜깜한 밤에 하는 건 이거 보여 앉아도 되는데 자동차에서 내리는 모습,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밤에 이 사람들을 불러서 밤에 온다는 걸 조선중앙TV를 보면 장군님 한 달 50일 동안 없어졌다가 와서 병치료 받고 왔다가 아니라 저렇게 밤이나 낮이나 불려 출자 일하는 우리 장군님 이러면서 또 선전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물론 조개 방식대로 하는 건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뭐 김정은 위원장 오죽하겠으면 저렇게 밤에까지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될까. 쥐야 일한다는 걸 보고 지금 민심이 상당히 지금 이반된 상황인데, 지금 김정은이 이번에 정치국 회의 열어가지고 내년도 예산, 금년도 총화, 당전의 전원회에서 하고 간부 인사 문제. 이제 아마 북한 간부들은 당전의 전원회의만 열린다고 하면 그때부터 바늘방석입니다. 내가 이제 어디로 갈까? 내 이거 지켜낼까? 아니면 왜? 인사 문제가 꼭 있거든요, 여러분. 그냥 날아가면 특히 고위층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쉽게 놀라고 나가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잘리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데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번에 이 노장들, 이 조영훈이는 뭐 60대 전이니까 뭐 젊었다고 하지만 이 박정천이를 비롯한 이 노장들, 최령해를 비롯한 태영철을 비롯한 이 노장들을 밤 11시에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빨리 들어오라 하니까 밤에 차 타고 들어오는 모습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김정은이 위대한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진, 정말 절대 권력자임을 북한 주민들에도 보여주고, 나는 밤 늦게 이렇게 불철주야 일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자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간부들은 간부들에게 조마조마하죠. 무슨 일인지 모르고 정치회의 갑자기 소집하면 조영훈 외엔 모르죠. 꼭 알아야 됩니다. 통일의 메아리 이 대남 사이트인데 남조선 전문가들 현 당국의 대북 정책 추진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고 혹평. 그래도 이 언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조선의 민중의 소리, 프레시안, 민플러스, 한국일보 등 언론들이 전환돼 우하면 하면서 자기네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현 당국의 대북 정책 추진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고 혹평했다. 혹독하게 비판했다는 겁니다. 평가했다고. 언론들은 임기 말을 놨던 당국이 이러저러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러 분야의 협력 문제를 열어나하는 등 대북 정책 추진에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모지림을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언론들은 지금 남북관계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도 당국은 상대방의 의중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제가 말하는 건 바로 그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홍현욱이든 국립외교원장이죠. 외교부 장관이든 통일부 장관이든 국정원장이든 청와대든 바로 이겁니다. 북한이 이야기하는 게 상대방의 의중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군번 문제들을 애써 외면하며 여론몰이와 치적 쌓기에만 집념하고 있다. 과연 그것이 남북관계 국면을 타개하는 열쇠가 될 수 있는가고 비판한 전문가들의 발언 내용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건 그들의 발언 내용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당국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부죠. 한국 정부는 상대방의 의중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이게 지금 북한이 이야기하는 거거든. 이게 북한이 통일 메아리, 이거 지금 물론 김정은이 요게까지 이런 것까지 관여하지 않지만 선전선동부 다 이거 관여해서 나오는 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대북 정책과 관련한, 그러니까 의중을 아니고 애써 외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군번 문제가 뭐죠, 여러분? 북한이 말하는 유엔사 해체,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 중단, 미군 철거, 이 군번 문제. 그리고 이거 안 하려면 자주적으로 사대는 매국노이고 자주는 애국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한에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모든 언론 매체들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게, 북한의 의중이라는 건 명백하잖아요. 미국한테 가서 구걸하지 말고, 미국한테 승인받지 말고 자주적인 제 머리로 생각하고 한국의 우리 북한과 모든 것을 개방개혁하고, 그리고 개성공단 너희가 막아서 너희가 풀고, 금강산 풀고, 남북관계 협력하려면 우리끼리 모여 앉아서 하자. 왜 미국에 가서 사대주의 노릇하냐, 왜 미국에 굴종하고 구걸을 하냐, 왜 중국에 가서 구걸을 하냐, 이 이야기를 오늘자로 실은 겁니다, 여러분. 12월 3일 통일의 메아리죠. 당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미 간의 차관급 대면 협의는 물론, 차관급 대면 협의했잖아요. 이번에 미국에 가서 우리 최정권 차관이 갔죠. 물론 대북 정책 수석 대표들의 잦은 회동들이 진행되었으나 한미 사이에는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국의 대북 정책 추진이 미국의 태평양 전략 실현의 걸림돌이에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며 기다려보자는 것이 미국의 속내이다. 현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당국의 대북 정책 추진 가능성이 날로 희박해가고 있다는 주장들이 울려나고 있는 데에서도 상세히 언급했다. 이게 지금 북한 자기네 말을 우리 한국 언론을 빗대서 하고 있는 거죠. 한국 언론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도 북한의 의중을 알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북한은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고, 이거 정확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건데, 미국이 태평양 전략의 걸림돌이 되니까 이런 정전선언도 좀 합의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외교부 장관, 북한의 의중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설쳐되고 있는데 김정은이 고혈압만 올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4대는 매국노라고 자주는 애국이라고 하는데 매국노 짓을 하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미국에 가서 구걸하고, 왜 외교부 장관 정우영 장관이 미국에 가고, 서훈 장관이 최종건이 가고, 대북 우리 외교부 한반도 교섭본부장이 또 미국에 가고, 특별수석 대표하고 만나고 계속 거기서 미국에서 여러 차례 오고 해서 해결되는 게 뭐 있는데 왜 미국에 매달리냐, 왜 또 이제는 또 중국 가서 북한 문제 매달리고 북한에 설득시켜서 회담 테이블에 나오라고 이제 또 중국에 매달리냐. 이 사대주의 좀 하지 말라. 언론이 그냥 그걸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그래, 문재인 대통령만 오히려
추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국민과 우리 국가와 국민의 국격이 떨어지고 국민의 위신이 이거 뭐가 됩니까? 이렇게 계속하게 되면 아무리 이렇게 해도 북한은 나오지 않는다.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죠. 맹렬히 비판하고 그렇게 뭐 대장동 게이트니 뭐 깡패 연루 의혹이니 하는 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 이제 뭐 분노라고 할까요? 자기들이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프레임 이재명 후보에까지 간다는 거 이 정부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말하고 그대로를 지금 정부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북한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김정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전혀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북한이 전혀 호응을 하지 않죠. 거기는. 그러면 회담 정전선은 그냥 고생만 하는 겁니다. 미국에 다니느라고 고생해, 미국 설득시키느라고 고생해, 중국 설득시키느라고 고생해. 그 이제 다 고생 끝나서 이제 지지하겠다. 자, 양재추가 지지한다고 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북한에 가야 되는데 북한이 받아나 주겠는지. 그냥 공개를 하겠죠. 이렇게 언론에 뭐 공개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북한이 그걸 보고 회담에 좀 나와주길 바라겠지만 이제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한미 협의 끝나고 한중 협의 끝났으니까 어떤 결론에 도달해도 결국 북한이 그걸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 물론 내년 선거 때문에 뭐 어떻게 나올지는 또 김정은이 또 확 돌아서서 그래 좋다 그럼 여기라도 우리가 고치라도 우리가 너희 도와주기 위해서 할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언론 매체 북한이 글을 쓰는 거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